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킬레스 건염하면요, 발 뒤꿈치 통증이 있거나 발목 뒤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킬레스 건염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는요, 뛰는 도중에 몸무게의 10배까지 하중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에 건이라 그러죠. 힘줄에 생기는 염증을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죠. 아킬레스 건염은요, 우리 많이 생기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부착부 상방 2에서 6cm까지 생기는 병변을요, 비부착성 건염이라고 하고요. 발 뒤꿈치 후방에 바로 염증이 생기는 거, 종골 뒤에 보면 뾰족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기는 거를 부착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발 뒤꿈치 뾰족한 데 생기는 거를 우리가 부착성 건염이라고 하고, 여기서 요 위쪽에 많이 생기는 걸 우리가 비부착성 건염이라고 하죠. 여기 많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과도한 훈련량이 관계가 있거든요. 훈련을 많이 하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요, 집에서도 하고. 그런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뛰는 동작이 주가 되는 모든 선수에서 6에서 18%면 꽤 많이 발생하죠.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발생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훈련 및 운동, 활동의 변화가 있는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늘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뭔가 다른 걸 하거나 운동 강도가 커졌을 때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 바뀌었다든지 운동장이 좀 바뀌었다든지 등등의 작은 변화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행의 형태라든지 운동 환경의 변화, 갑자기 보행을요, 일자걸음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오다리로 걷는다든지, 일자다리를 걷는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하고요. 신발을 또 바꿨을 때 등등 운동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건염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좀 괜찮아요. 하지만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발 뒤꿈치가 아파요. 이렇게 발 뒤꿈치가 아프게 됩니다. 뛰고 난 다음에 많이 아프죠. 점프하고요. 발생의 원인이죠. 과사용으로요, 건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적어놨죠. 마이크로 테어스, 아킬레스 건에 이렇게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치유된 속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요, 처음엔 미세한 손상 다음에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우리 운동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조금 참고 해야지 하고 더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건 부착부의 2에서 6cm까지는 혈류 공급이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이 부위에서 역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 부위의 건염의 발생이 가장 높고, 이 부위에서는 발생하게 되면 자연치유 발생이 가장 지연된다고 합니다. 혈류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만 잘 통하면요, 건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위에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해 줄게요. 건에 또 분류를 해볼까요? 속안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건증이라고 합니다. 텐디노시스, 연령이나 혈액 공급 부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나이가 들고요, 그 부위에도 혈액이 안 통하니까 건 내부에 비염증성 염증으로 퇴행성 병변이 생긴다 합니다. 부건염이라고 합니다. 파라 텐디나이티스, 부건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아킬레스 건에 보면은 부건이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부건의 염증 및 두께의 증가, 유착 및 섬유화, 또 점액성 변성이라든지 염증 세포가 침착되고 섬유 조직이 증식되는 이런 과정들을 부건염이라고 합니다. 또 건염과 부건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부건에도 염증이 생기고 건 자체도 안 좋아지는 거죠. 건 내부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상입니다. 증상은요, 통증이죠. 먼저 아킬레스건 부착부에서 2에서 6cm 부위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운동 시에 많이 아픕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운동하고 나면 아파요. 운동할 때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상생활 땐 괜찮아요. 그냥 회사 출근하고 그냥 집에서 밥 먹고 할 때는 괜찮은데, 꼭 갑자기 뭐 한강을 뛴다든지 운동장을 뛴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위에 당연히 아프게 되니까 열감이 생기고요, 붓기도 합니다. 부종도 생기고요. 생각보다 여기가 타이트해요. 유연하기보다는요, 타이트해지면서 두꺼워지게 됩니다.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지는 거죠.
이학적 검사는요, 페인풀 아크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건염과 부근염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건염 같은 경우에는 족관절을 위아래로 했을 때,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족저 굴곡, 족배 굴곡을 할 때, 통증이라든지 두꺼운 결절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위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밑에 있다가 위로 움직이네 하게 되면 건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건염. 하지만 족관절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통증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는 부건염, 근의 주변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요거 구분하는 중요한 사인이죠. 페인풀 아크 사인. 그래서 뭐 또 어떻게 진단을 할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또 보면은 종골 끝에가 굴곡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그룬드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 아킬레스 건 자체에 쭉 석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석회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쭉 많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요. 건염의 두께가 비교된 걸 볼 수 있고요. MRI가 제일 정확하겠죠. 건염의 존재 파악에 가장 유용한 검사는요, MRI.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외래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뭐 넘어가서 MRI를 찍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MRI가 없으면 초음파를 찍기도 하죠. 치료는요, 보존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수술보다는요, 먼저 신발의 뒤축을 올리고요. 그래서 깔창이라든지 인솔이죠. 인솔, 유식한 말로 고급형 깔창을 인솔이라고 합니다. 깔창과 인솔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고요. 냉찜질 해주고 소염제, 약 먹어야 되겠죠. 또 아프니까 주사 치료도 합니다. 병원에서 너무 또 아킬레스 건염에는 주사, 충격파 치료 많이 하죠. 그럴 때 뭐 이것도 저거 해도 너무 아파서 못 걸을 때는 급성기에는 반깁스도 하고요. 통깁스도 하고 보조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치료 중요하겠죠. 당연히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종아리, 햄스트링까지. 또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뭐 자전거죠. 자전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운동이라 그러죠. 또 서서 타는 자전거, 수영, 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로잉 이런 운동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뛰는 거는 안 좋죠. 뛰는 것보다는 이게 발이 고정돼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좋다 그래요. 늘어나니까 왜 그러냐면요. 익센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장성 수축 운동. 여기 근육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들과 한계가 있는데요. 또 운동량이 또 당연히 감소를 해야 되겠죠.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언덕길을 달린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산악을 등반한다든지 또 인터벌 훈련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급성기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좀 하는 것이 좋다 그러죠. 운동량을 줄이고요. 익센트릭 사이즈. 그러면 신장성 수축성 운동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컨센트릭은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운동이에요. 아령을 들 때. 그리고 또 익센트릭은 아령을 펼 때.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컨센트릭은 근육이 짧아지는 거, 익센트릭은 근육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익센트릭을 우리가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신장성 운동이 왜 해야 될까요? 아킬레스 건염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신장성 운동은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데도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수축하고 있는데 길이가 늘어나는 신기하죠. 이유는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근육 힘줄의 부피와 장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힘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근의 부하를 주고요. 근의 부피와 장력을 증가시키고 운동 시에 힘줄 현상을 줄여주는 콜라겐 생성을 해준다. 그냥 외우면 되겠죠.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운동을 해주자.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만들어주면 아킬레스 건염이 치유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6개월까지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 염증이 심할 때, 급성기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만성화가 되면요. 보존적 치료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화된 부근염이 건과 유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수술은요. 건주위염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진 건막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요. 예후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건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한 건 주위 조직도 제거해주고 아킬레스 건의 실질 부분, 아킬레스 건 자체가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좀 더 안 좋아요. 근염의 경우에는
건주이염보다는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절제를 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안 좋죠. 그럴 때는 장종무지 굵은을 이용한 보강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깨매기도 하죠. 이거가 좀 안 좋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정의,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선천병원 역시 영상에 많은 댓글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